네,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파다님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요즘 시끄러운 태국 정치, 그중에서도 패통탄 친나와 총리 직무정지 사태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랑 아산정책연구원 분석 같은 걸 좀 종합해서 이 사건 배경이랑 태국 정치의 어떤 깊은 문제들까지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다님들께서 이번 일이 왜 벌어졌는지, 또 태국 정치의 오랜 갈등 구조는 뭔지, 이런 걸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자, 그럼 사건 발단부터 좀 볼까요? 지난 7월 1일이었죠. 태국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총리 직무를 딱 정지시켰습니다. 시작은 그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 지금 상원의장이죠. 그 사람이랑 통화한 녹취가 유출된 거였어요. 총리가 훈센을 막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국경 문제 다루는 자기 나라 군 사령관을 멋있어 보이려 한다, 뭐 도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하필이면 그 캄보디아 군인 사망 사건 때문에 양국 국경 긴장이 엄청 높을 때 통화한 거라 이게 불을 확 지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말실수다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태국에서는 군부가 왕실이랑 같이 거의 뭐 국가의 기동 이런 식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대한 비판은 엄청나게 민감해요. 아, 군부 비판 자체가요? 네, 특히나 이렇게 국경 문제로 딱 대치하고 있는 이웃나라 세권자한테 자기 군 지휘관을 좀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건 뭐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할 게 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이에요. 힘이 막강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정당 해산시키고 총리 해임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한 역사가 꽤 있어요. 2006년 이후로 34개 정당을 해산시켰다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니까요. 34개나요? 와, 대단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파장이 컸습니다. 그 통화 내용 딱 나오고 나서 보수 성향 상원 의원들이 바로 총리 해임 청원 냈고요. 방콕에서는 막 비 오고 날씨 안 좋은데도 수천 명이 모여서 총리는 국가의 적이다, 이런 구호까지 외치면서 시위도 벌였어요. 그래서 패통탄 총리 지지율도 확 떨어졌죠. 3월에 한 31% 정도였는데 최근엔 뭐 9%대까지. 네, 거의 3분의 1 토막 이하로 떨어진 거죠. 네. 집권한 지 10달 만에 이런 위기인데 뭐 이 정도 반응은 예상됐던 걸까요? 어느 정도는요. 이게 사실 그냥 패통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친나왓 가문이라는 태국 정치의 큰 맥락 속에서 봐야 하거든요. 아버지 탁신 전 총리, 또 고모인 잉낙 전 총리, 이 사람들 다 군부 쿠데타나 아니면 사법부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아, 맞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패통탄 총리는 임기 중에 이런 위기를 맞은 세 번째 친나와 총리가 되는 셈이에요. 세 번째? 네, 게다가 바로 작년 1년도 안 됐어요. 같은 푸타이당 소속이었던 세타 타위신 전 총리도 헌재 판결로 해임됐거든요. 지금 아버지 탁신 전 총리도 태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왕실 모독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요. 아, 아버지까지요? 네, 그러니까 친나왓 가문 전체가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친나와 가면 순환사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태국은 뭐 1932년에 입헌군주제 도입하고 나서 쿠데타가 엄청 잦았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 잦은 쿠데타는 그냥 표면적인 증상이고요. 그 뿌리에는 더 깊은 구조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거만 하면 계속 이기는 세력, 주로 이제 친탁신계 레드셔츠라고 불리죠. 이 세력하고 군부, 사법부, 관료 같은 기존의 어떤 기득권 세력, 이쪽은 옐로셔츠라고 불리고요. 이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 선거로 뽑힌 세력이랑 원래 힘 있는 세력이랑 계속 부딪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 기득권 세력은 보통 왕실을 중심으로 뭉쳐 있고요. 특히 2006년에 탁신 축출 쿠데타가 있으면서 이 대립구도가 더 확실해졌습니다. 선거 민심하고 기득권의 충돌, 바로 그 점이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예전에 푸미펌 전 국왕 때는 국민들 존경이 절대적이었는데 지금 라마 10세 국왕 체제에서는 여러 논란도 있고 또 왕실 재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1932년 혁명이 과연 진짜 권력 이양이었냐 이런 질문까지도 얽혀 있어요. 와, 복잡하네요. 네, 결국에는 선거에서 이기는 세력이 실제 권력을 꽉 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 때문에 계속 발목 잡히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번 패통탄 총리 사건도 결국은 그런 뿌리 깊은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봐야겠네요. 통화 내용 유출은 그냥 빌미가 된 거고요. 그렇죠. 표면적인 계기일 뿐이죠. 선거로 집권한 친탁신 세력을 어떻게든 견제하려는 기득권층의 움직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게 패통탄 총리가 직무 후 정지됐는데 문화부 장관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각에 남아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리 준비를 했군요. 네. 앞으로 이 정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태국 정치는 계속 이 문제예요. 선거 결과랑 기존 권력 구조 사이의 이 근본적인 모순을 어떻게 풀 거냐. 아잠 보고서에서도 바로 이 모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다님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태국 사회가 이 반복되는 쿠데타 또 사법부의 개입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선거로 드러난 민심하고 기존의 어떤 권력 구조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이걸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태국 정치의 이면, 바다님들께도 깊은 생각거리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바다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